사각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사각형은 두 개의 삼각형이다.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우리 주어진 것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삼각형은요, 세 개의 직선과 세 개의 각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래 주어진 삼각형 딱 보세요. 삼각형 두 개를 발견할 수 있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이 삼각형을 지금 보니까 세 개의 선분과 세 개의 각으로 이루어진 도형인데 여기 왜 직선이라고 했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직선 하나, 둘, 셋, 이렇게요. 그러면 직선과 직선 만나는 점들이 생겨요. 이 점들을 이어서 삼각형을 만들어 줄 수 있죠. 그럼 보세요. 이때 이 점과 점을 이은 선분, 이것은 직선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개의 직선과 세 개의 각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었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그림을 좀 보자고요. 삼각형 A, B, D, 삼각형을 이렇게 기울어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각형 D, B, C,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을 놓고 보니 두 삼각형의 변 BD, 그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같은 변끼리 딱 붙여서 사각형을 만들어 주었단 말이죠. 어때요? 사각형은 두 개의 삼각형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준 이 사각형이 이 오른쪽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각형은 네 개의 직선과 네 개의 각으로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사각형을 확인해 봤어요. 사각형은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요. 사각형 ABCD라고 말입니다. 됐나요? 사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선분들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사각형에서 변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변과 변이 만나는 점, 이것을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변이 4개고 꼭지점도 4개가 나오겠네요. 삼각형 내각의 크기 합, 이때 이 내각이라고 하는 건 안쪽에 있는 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 요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니까 사각형 내각의 크기 합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 삼각형 내각의 크기 합이 180도면 이것도 그 내각의 크기 합이 180도죠. 그렇담 사각형 내각의 크기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180도의 2배로 표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각형 내각의 크기 합을 우리는 360도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변의 위치 관계 길이로 사각형의 이름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의 이름, 먼저 주어진 이 사각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모양과 크기가 같은 세 개의 직각 삼각형을 활용하여서 사각형을 만들어 주었네요. 그런데 이 사각형을 보니까 어때요? 한 쌍의 변이 평행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우리는 사다리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의 위치 관계라고 하니까 뭐가 떠오르나요? 여러분이 우리 교재 기하 1편에서 살펴보았던 기본 도형의 위치 관계가 떠오를 거예요. 자,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서 지금 이 내용을 이해하면 돼요. 한 쌍의 변이 평행하다, 이와 같은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또 아래에 있는 사각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직각 삼각형 두 개를 그림과 같이 이어붙여서 만든 사각형인데요. 지금 이 사각형을 보니까 어때요? 두 쌍의 변이 평행해요. 두 쌍의 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구나. 자, 이것을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합니다. 변의 위치 관계와 그 길이로 사각형의 이름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두 쌍의 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하죠. 이번에는 또 이런 사각형을 한번 봅시다. 모양과 크기가 같은 두 개의 직각 삼각형을 이와 같이 이어붙여서 사각형을 만들어 주었는데 보니까 이웃하는 두 변이 모두 수직으로 만나고 있어요. 자, 이웃한 두 변이 수직으로 만난다. 이웃한 두 변이 수직으로 만나고 있구나.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직각의 표시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동그라미, 그럼 여기를 x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동그라미하고 x를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되죠? 90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평행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그 억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동그라미, 여기는 x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랑 x를 더하면 90도, 여기도 90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웃하는 두 변이 모두 수직으로 만나죠. 두 쌍의 변이 평행하고요. 그 길이가 같아요. 이런 사각형을 우리는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사각형은 이름이 뭘까요? 지금 모양과 크기가 같은 두 개의 직각삼각형을 그린 것 같이 이어 붙였어요. 그런데 이 직각삼각형을 보니까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란 말이에요. 이 둘을 이와 같이 이어 붙이게 되면요. 이웃하는 두 변이 모두 수직으로 만나요. 그리고 두 쌍의 변이 평행합니다. 그런데 위와는 달리 네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것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4개를 그린 것 같이 딱 이어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네 변의 길이가 어때요? 모두 같죠? 이렇게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우리는 마름모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사각형의 이름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렇다면 이제 사다리꼴 요 각각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꼴은요, 한 쌍 이상의 평행한 변이 있는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한 쌍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한 쌍이 돼도 좋고 두 쌍이 돼도 좋다라는 얘기겠죠. 자, 한 쌍 이상의 평행한 변이 있는 사각형 보세요. 바로 이런 사각형들을 놓고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사다리꼴이 되는 거예요. 볼까요? 자, 이 모는 종이에다가 우리 지금 사다리꼴을 모두 그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요렇게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평행하구나. 그러니까 사다리꼴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모는 종이에서는요, 가로 줄길이 평행해요. 또 세로 줄길이 평행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쌍의 변이 평행합니다. 사다리꼴. 그런데 그 다음 걸 볼까요? 한 쌍만 평행한 게 아니고요. 한 쌍만 평행한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거는 한 쌍이 평행했는데 얘는 한 쌍뿐 아니라 이렇게 두 쌍의 변이 평행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는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한 쌍의 변이 평행하기만 하면 사다리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다리꼴이고, 자,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한 쌍 그 변이 평행해요. 한 쌍의 변이 평행하구나. 그래서 사다리꼴이 되는 겁니다. 사다리꼴의 각의 특징을 확인해 봅시다. 여기 120도라고 표현이 되어진 거 보이죠? 그렇다면 평행선에서 억각의 크기가 서로 같잖아요. 그렇다면 180도에서 120도를 빼면 여기 60도예요. 자, 억각의 크기가 같아요. 60도 이렇게 표현이 되죠.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평행한 두 변 사이에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 합은 180도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사다리꼴에서 평행한 두 변 사이에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 합은 180도예요. 자, 요거 기억해 두기로 합니다. 사다리꼴 확인했으니까 이제 평행사변형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변이 모두 평행한 사각형입니다. 평행한 변 길이의 길이가 같아요. 확인해 봐요. 자, 이거요. 평행사변형이에요. 보면은 한 쌍, 두 쌍 변이 모두 평행하죠?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두 쌍의 변이 모두 평행한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해요. 그런데 보니까 평행한 변끼리 그 길이가 같더라라는 거죠. 됐나요?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평행사변형은요, 사다리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사다리꼴은 그렇지. 한 쌍의 변이 평행하기만 하면 사다리꼴인데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변이 모두 평행하니까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을 사다리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사다리꼴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자, 이제 우리는 평행사변형의 각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의 두 각의 크기가 110도, 70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평행선에서 억각의 크기는 서로 같죠. 그러니까 110도, 여기 110도, 70도, 70도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 여기 110도면 직선을 이루는 각도 180도니까 거기서 110도를 빼면 70도가 될 거고, 또 여기 70도가 있으니까 180도에서 70도를 빼면 110도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이게 이 마지막에 주어진 거예요. 여기서 뭘 알 수 있을까요?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가 같구나 라는 특징을 알 수 있고요. 또 평행사변형은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로구나 라는 특징을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거죠.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또 어떤 사각형이 나올까?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요. 직사각형은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이에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고요. 평행합니다. 직사각형들입니다. 보세요. 네 각이 모두 지금 직각이죠.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 요런 거를 우리가 지금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런데 보니까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고요. 평행하구나. 이런 특징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면 돼요. 그런데 볼까요?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일까요? 투성의 변이 평행하니까요. 그리고 평행사변형을 사다리꼴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직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고 할 수 있고 평행사변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겠네요. 됐습니다. 정사각형 확인합니다. 네 각이 모두 직각이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우리는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직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직사각형은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이라고 했죠. 그런데 정사각형은 네 각이 모두 직각인 데다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니까 말하자면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직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이 정사각형이 되는 것이죠. 네 각이 모두 직각이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정사각형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 있고 정사각형은 사다리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랍니다. 되었나요? 또 다른 거, 이제 마름모입니다. 마름모라고 하는 사각형은요. 앞서서도 살펴봤지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런 사각형들을 보세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죠? 그런데 이거 앞에서 우리 정사각형이라고 해서 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이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마름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 마름모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마름모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면 이제 마름모에 대해서 요 특징을 살펴봐요. 마름모는 그림과 같이 모양과 크기가 같은 두 개의 이등변 삼각형을 이어붙인 것과 같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길이가 같은 두 변 요 아래에 있는 두 각의 크기가 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동그라미, 세모, 세모. 그럼 여기도 동그라미, 세모, 세모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놓고 나서 보니까 마름모는 어떠냐면 마주보는 두 변이 서로 평행해요. 마주보는 두 변이 서로 평행하구나. 그렇다면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다리꼴이라고도 할 수 있겠구나. 좋습니다.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가 같네요. 또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 합이 180도입니다. 그럴까요? 동그라미, 세모, 세모. 자, 요렇게 더해주고 또 동그라미, 세모, 세모 요렇게 더해주고 그러면 원래 사각형 네 각의 크기 합이 360도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세모, 세모 더한 것은 딱 그거의 반만큼인
180도가 되겠죠? 그럼 보세요. 세모,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더한 것도 역시 180도. 그래서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합은 180도가 되는 거랍니다. 이렇게 사각형들의 특징들을 확인해 보았어요. 그렇다면 이 사각형들에는 어떤 포함관계가 있을까요? 이미 다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요 사이에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는 거예요. 정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고 마름모라고 할 수 있고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 있고 사다리꼴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거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이면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 있고 사다리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마름모라면 그 마름모를 보고 평행사변형이다 또 사다리꼴이다 라고 할 수 있다. 평행사변형이면 사다리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거 화살표 방향으로 가능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는요? 그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다리꼴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니다 라는 거죠. 평행사변형과 사다리꼴을 말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각형들의 포함 관계를 살펴둡니다. 이해가 잘 되었나요? 사각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어느 정도의 이해가 됐다면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담 설명에 알맞은 사각형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딱 떠올라야 되는데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은요. 정사각형과 마름모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다 이렇게 두 개를 골라주죠. 또 직각이 있는 도형이라고 했어요. 직각이 있는 도형. 직사각형, 또요. 정사각형, 그리고요. 직각삼각형, 직각이 있죠. 그 다음에요.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여기 직각이 있을까요? 아니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어서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 자, 이건 좀 많아요.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이라고 했어요. 직사각형, 정사각형, 마름모, 그 다음에 사다리꼴은 한 쌍 이상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이죠. 그런데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사다리꼴은 빼야겠네요. 평행사변형은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다리꼴 보면 이런 거 딱 보세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개를 골라주고 또 내각의 크기가 모두 직각인 사각형,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을 골라주면 돼요.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합이 180도인 사각형, 요걸 딱 보면은 평행사변형 이 떠올라야 하고요. 그럼 평행사변형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사각형들이 다 떠오르면 되는 거예요. 뭐일까요? 가, 나, 다, 파. 바로 이렇게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합이 180도인 사각형입니다. 라고 표현해주면 되는 것이죠. 됐죠? 그리고 이제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각형,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자,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합이 180도인 사각형, 평행사변형인데 그런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애들을 다 떠올리면 된다고요. 따라서 가, 나, 다, 파 역시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각형 무엇일까요? 직사각형은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이에요. 따라서 가하고 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정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각형, 사실 이건 딱 하나밖에 없죠. 정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정사각형만 정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나를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설명에 알맞은 사각형을 모두 찾아 답해 보았습니다.